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왔네요. 자, 오늘은 불기 2567년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어떻게 다들 절에 가까운 절에 한번 다녀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그냥 잠깐 외우고 넘어갈까요? 부처님은 예수님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면 2023년은 예수 탄생 2023년이거든요. 그러면은 불기 2567년이라는 뜻은 부처님이 오신 지는 2567년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의 차이는 2567 마이너스 2023 하면은 544가 나옵니까? 그래서 544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BC 544년에 태어나신 분이 부처님이고, 부처님보다는 7년 더 일찍 세상에 오셨던 분이 바로 공자님입니다. 그래서 이게 성인이라 그러죠. 이분들의 그 나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거, 그걸 한번 알고 넘어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고라 그랬죠. 공자님은 BC 551 이랬습니다. 그래서 551년, 부처님은 544년. 그래서 부처님과 예수님의 나이 차이는 544년이 차이 나더라. 어쨌든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잠깐 외우고 넘어가면은 나중에도 이 상식적인 면에서 좀 도움 되겠죠. 네, 그런 정도입니다. 자, 오늘 우리 함께 공부할 내용은 월급제의 상관이 용신인 경우입니다. 월지가 급제란 말이죠. 그죠? 월지가 급제인데 상관을 용신으로 쓰는 사주 뭐 이런 뜻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식상혼잡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식신과 상관이 이렇게 같이 있는 경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상이 같이 있어 가지고 좋을 거는 없죠. 우리가 격이 감소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국 쿠로사주학회 진감승부 106번에 옛날에 나와 있던 문제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때가 한 20년 돼가네, 그죠? 이때에 감명을 했던 내용입니다. 자, 일찍 결혼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갑신년에 2004년도에 지역을 이렇게 횟집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왜 옮겼는지 하는 게 이게 아주 정확하거든요. 그 당시로도 이러한 문제로 해서 지금 왔다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게 맞다 이거죠.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주 간단한 문제였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또 우리 이런 명조는 또 우리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하는 거 그런 것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번 월지는 뭐 급제입니다. 그죠? 급제인데 여기서 조금 안 좋은 거는 이런 부분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에 제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상관이 하나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되는데요. 어쨌거나 이러한 문제, 급제와 상관이거든요. 급제란 말은 욕심, 도둑놈, 상관은 사기꾼, 법을 어기는 사람. 그래서 급제와 상관이 이렇게 동조한다. 또 내지는 이렇게 옆에 딱 붙어 있게 되면은 지지에서 있으면 알게 모르게 욕심이 많은데 그 욕심이 범법과 연관될 수 있다. 그래서 노름을 좋아하는 그런 케이스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케이스 중에 무죄인 경우 이제 아무래도 조금 여자 없으면은 뭐 우리가 챙긴다 그런데 좀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관심이 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월지가 급제입니다. 어쨌거나 방이라는 거는 두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무슨 뜻인가 하니까 요렇게 흘러가든지 요렇게 흘러갑니다. 만약에 이 명조가 여자의 명조였다면 이렇게 갔겠죠. 그죠? 그래서 술유신 그 다음에 이렇게 미오사 이렇게 맞이하고 남자인 경우는 이렇게 자축인묘 진사오미신유 이렇게 흘러갑니다. 자, 어느 방이 더 좋을까요? 라고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한다면은 우선은 남자로 태어나서 방이 이렇게 순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월지가 급제이니까 이렇게 금운을 만나는 것, 그래서 인을 만나는 것보다는 식상에서 제로 흘러가는 게 더 낫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사주가 방이 좋다 하더라도 그 방을 이렇게 받아들일 구조가 잘 돼 있는지 하는 것, 그런 것도 같이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급제인 횟수가 옆에 임목을 하나 달고 있습니다. 상관을 달고 있는 게 이게 이제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왜냐하면 흉신끼리 이렇게 합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거라도 하나 있다라는 것이 나중에 어떤 시기에 됐을 때 도움이 되냐면 바로 이렇게 4, 5미로 흘러갔을 때 이 임목이 있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이치적으로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게 갑인이 아니고 갑자였다고 생각하시면은 그냥 지지가 지금 금수로 수기운으로 쭉 흘러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급제가 살아있다가 이 재를 보게 되면 재가 다 망가뜨려집니다. 그래서 운에서 들어오는 재를 다 부셔버리기 때문에 재물을 버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재물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목기가 있으니까 수생목, 목생화 해서 그래서 이 어려운 중에도 오히려 재물을 벌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도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위에 이제 천간의 부분의 구조를 보면은 여기 해중에 간목이 떴습니다. 얘가 이제 간목, 상관이 어쨌거나 용신인 것은 사실입니다. 용신인데 여기 앞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옆에 식신이 하나 있는 게 조금 문제입니다. 격이 좀 떨어졌습니다. 상관이 그냥 있으면은 인이 있든지 그렇지 않으면 재가 있는 게 더 좋죠. 이렇게 됐으면 더 좋았죠. 그래서 우리가 최상의 그림을 그리면은 사주내에 병이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게 따진다 그러면은 이 자리에 정화가 있었던 것이 더 좋았다. 또 한 가지는 안 그러면 아예 기토가 있었더라면 그죠? 상관 합살해서 공을 크게 세웠을 것이고 만약에 정화가 있었으면 내 재주로 재물을 크게 벌었을 것인데 식신이 있다가 보니까 내 재능을 이것도 써먹고 저것도 써먹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업적으로 보면 한 가지 직업으로 만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요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또 여기 신해까지도 다 좋네. 그죠? 신금이 있었더라도 또 상관 폐인이 됐으니까 또 좋았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병정화 재가 하나 있었더라면은 또 달라집니다. 식상이 재를 받기 때문에 식신이 있어서 격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감은 있으나 그래도 식상생재했기 때문에 재물을 또 벌 수가 있습니다. 그 재물의 뿌리가 가만히 보니까 정화가 인중병화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통기한다라고 해야 됩니까?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것인데 실제로 그러지는 못하고 시에서 이렇게 신금을 만났습니다. 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그 밑에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포인트인데 을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을목이 있던 건 격이 조금 떨어졌다. 이 자리에 어떤 기운이 있었더라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이 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최상의 그림을 그려보면요. 우리 어차피 이 사주라는 건 퍼즐이거든요. 아주 글자 한자 한자마다 자기 역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최상의 그림을 그려보면은 사주내의 병이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갑기합하고 신금만 살렸더라면은 좋았겠죠. 이제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은 그냥 정화가 있었더라면은 상관생재했고 재를 쓰는데 인도 gem에서 가지고 있더라. 이렇게 되면은 참 좋거든요. 자, 그 다음입니다. 무제사주에 일찍 결혼이 가능했던 이유는 또 어떤 거냐 있냐? 그러면은 일찍부터 재운이 들어왔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축토하고 유금하고 이렇게 합을 했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일찍 자식을 갖고 결혼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이 사주는 원래 재가 없습니다. 천간에 이렇게 재가 뜨게 되면 이때 이제 뿌리를 얻게 되는 것이고 이 재가 임목에 그 다음에 이게 축토가 들어오는 게 좋은 거냐 하면 승패로 따지면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월지는 급제이기 때문입니다. 급제인데 대패가 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왜냐하면 살이 들어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사주 구조입니다. 유금도 있죠. 임목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살을 감당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사주라 그러면은 살이 들어오면 우리 시점말로 들어와 언제든지 와. 이 정도 감당 가능한 그런 사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이 시기가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왜냐하면은 살이 들어왔는데 해명이 목국을 짜거든요. 이 사주는 그래서 그런 것이 감당이 되는 팔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혼하게 되면 원래 이제
일지하고 합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고 두 번째로는 시지하고 합을 하는데 이런 경우 제가 천간에 떴고 시지하고 살하고 이렇게 합을 했다라는 것은 여자도 들어왔고 자식이 먼저 생겼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결혼이 가능했던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거 잠깐 지우고 갈까요? 여기 보시면은 신유 인해작용은, 자, 여기서 이제 인해작용이 중요한데, 자, 지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덕이 있다? 없습니다. 급제니까. 그 다음에 조상덕이 있다? 없습니다. 배우자덕이 있다? 없습니다. 자식덕 없습니다. 예. 월지가 급제인데, 급제를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게 좋을 리가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좋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자리가 뭐 있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정관에 있었더라면 이 인이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었죠. 왜냐하면 여기에 인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지지에 있는 이 신유의 유금은 이게 지금 여기서는 기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천간에 신금이 떴습니다. 자, 이 경우에 만약에 을목이 없었더라면은 이게 바로 상신 그럽니다. 시신 그럽니다. 그죠? 상신은 이 상자는 재상상이라 그랬죠. 그죠? 서로상, 모양상, 재상상 그럽니다. 관상할 때 상자가 바로 이 상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서로상 이런 게 아니고, 이 상자 쓰임은 바로 모양, 형태 이런 것으로 쓰였습니다. 사주 모양을 본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명상 이렇게 해야 됩니까? 관상 그러면은 본다, 상을 본다, 모양을 본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신금이 들어왔는데요. 신금이 벌써 얘부터 때려버립니다. 식신을 때리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관을 좀 또 제어합니다. 거리가 좀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이게 강도가 조금 떨어진다 하지만 일단 신금의 역할을 분명히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상관의 나쁜 점을 인으로서 활용하는 이런 장점도 있지만은 이렇게 식신을 이렇게 신금이 깨버리면은 척은지심, 남을 이렇게 돕고자 하는 그런 부분, 또 내지는 내 먹고 사는 밥그릇을 내 스스로 문서 잘못 건드려서 깨버리는 그런 일들도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뭐 정화가 뜨는 게 더 이상적입니다. 병화가 뜨면 합을 하니까 식상이 같이 살아있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정화가 들어오면 그냥 뭐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다 끝입니다. 식상생재했으니까. 그래서 정축 대운이 해자축으로 흘러가는 이 방이 좋으냐 하면은 당연히 방은 패죠. 급제를 쓰는데 왜 비견이 들어옵니까? 살이 들어오면 성패, 예, 패입니다. 패는 패인데 대패 그렇게까지는 안 난다. 그 이유는 이 사주는 살이 들어가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주는 정축 대운부터 여차에 쓰면 여자가 들어오고 돈을 벌고 자기가 어려운 자리, 살 자리로 뭘 배웠다. 그래서 정축부터 살, 이 죽고 사는 것.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횟집 기술을 20대부터 배워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려운 가운데 그래도 나는 조금씩 돈도 벌고 일찍 재미를 봤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 무인이 들어왔거든요. 여기에 보시면은 이 무토도 용신이냐면 용신입니다. 만약에 이 경우에 신금이 없었더라면은 이 무토가 그냥 날아가 버립니다. 맞습니까? 식상이 그냥 관을 때려버렸으니까. 그런데 이때는요, 이 신금이 있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됩니다. 신금이 갑을목 식상을 이렇게 제어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무토 정관이 한마디로 갑목 을목에게 얻어맞지를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목이 들어온 게 좋으냐? 이것도 봐야 됩니다. 성패로 따지면 이거 패입니다. 왜? 월치가 급제인데 상관이 들어왔으니까요. 천간은 괜찮은데 지지로 들어온 이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썽이 났다, 변화가 났다, 직업적으로 이런 뜻도 되거든요. 자, 났긴 났는데 이 인목보다 묘목이 들어오면 그냥 땡큐죠. 왜냐하면 해면미 목국을 하니까 식신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살이 들어온 것이 관이 들어온 것보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는 사주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인보다는 기묘가 더 좋은 운이다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중입니다. 이 당시로. 그러면은 31세 갑신년 이동. 당연합니다. 천극지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동수가 멀리 난다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던 것입니다. 좋아서 이동하느냐? 그럴 리가요. 왜냐하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 무토 정관이 무인 대운 중에 갑신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지살역마가 같이 뜬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인이 상관을 그나마 때려서 그런 겁니다. 자, 직업적으로 말썽이 크게 났습니다. 그래서 내 자리를 지키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관 좋아서 바꾸는 것이 아니고 어쩔 수 없어서, 그래서 잘 안 돼서 한마디로 지역을 바꾸게 되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묘, 경진, 신사 이렇게 가는데 앞으로 이 운들은 좋을까요? 좋죠. 목화로 흘러가니까. 그죠? 목운 중에 진토가 들어온 거, 이것도 사실은 좋은 겁니다. 왜냐면 정관이 들어갔으니까. 천간에 이제 경금이 뜨는 것도 좋으냐 하면 이거는 폐격은 또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묘 이후부터는 발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신사대운이 들어왔을 때 가장 좋으냐, 이제 이게 문제가 좀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여차하면은 충해서 나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돈을 벌고 지금 살만한데 지금 문제가 날 수도 있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죠?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한 어떤 계약건들도 많이 들어와 있다. 이 유금하고 이렇게 합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지금 오화가 인목이 없었으면 대패인데요.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데 많은 곳에 이렇게 투자도 하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정도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대운 자체는 목화로 흐르는 것이 금수로 흐르는 것보다는 분명히 좋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그래도 운이 좋았던 사람,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급제인데, 월지가 급제인데 월급제인데 상관을 쓰는 사주, 거기에 또 식신도 있고 인도 있으면은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또 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이렇게 대입을 해야 될까 하는 그런 문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다시 한 번 더 홍보에 들어갑니다. 유기사 명리학 특강 안내 말씀드립니다. 명리학 핵심 내용하고 적용이라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는데 사주를 보는 방법과 그 다음에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은연중에 모르고 무턱대고 공부한 부분들, 그 다음에는 실제 어떻게 적용하는지하고 또 즉석에서 어떤 사주를 같이 한번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명리학의 기초 입문 어느 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오시면 안 되겠죠. 기본적인 거 10신 정도는 알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공부는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주를 풀이할 때는 이런 식으로 풀어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정석이 무엇인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잘 모르는 상태로 그냥 이것저것 하다가 세월 보낸 분보다는 오히려 공부를 또 많이 안 하신 분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저한테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은 아예 모르는 분이 더 낫다라고요. 왜냐하면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은 더 헷갈려 하십니다. 왜? 기존에 해왔던 억부가 용신인지 억부용신인지 조용신인지 이상한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거기 사실 용신이 아닌데, 그죠? 용신이라 그러면 신이 용신인데 거기 어떻게 조우가 용신입니까? 억부가 용신입니까? 조우를 하면은 좋은 것이고, 이게 부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길신이라든지 일간이 조금 뿌리가 약한 경우는 부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억하는 것은요, 흉신은 억해야 됩니다. 그죠? 또 그 다음에 어느 일정한 기운이 많았을 때 그걸 억하는 것인데, 그걸 일간을 억하고 부하는 걸로 착각하고 계신, 한마디로 그거는 사주가 아니죠. 마음대로 보시는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빠지지 말라,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치는 구로구 디지털로고요. 강의장은 80분 정도 수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좋은 점을 말씀을 드리면은, 여기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탁자가 2인 3인이 한꺼번에 앉는 그런 자리가 아니고 각기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조금 불편함이 없으실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위치는 이제 저는 여러 번 다녀봤기 때문에 위치를 좀 쉽게 알 수 있습니다만은 2호선에서 걸어가면은 얼마 아닙니다. 저는 겨울에 이렇게 자주 걸어 다녔습니다만은 얼마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하철을 타고 오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 다음입니다. 저는 이렇게 7호선에서는 내려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대략 보면은
여기 보시면은 한 1km 정도, 뭐 그게 딱 좋죠. 그 정도 이렇게 살짝 이렇게 봄나들이 하듯이 그냥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입니다. 지금 현재 어저께죠. 그러니까 부처님 오신 날 전날까지입니다. 이 16일까지 집계가 15분이 지금 참가비를 내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구두상으로 참가하겠다라고 하신 분들은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보여드리는 이 명단은 참가비를 직접 보내주신 분들 명단이 되겠습니다. 624 병리학 의외로 참 잘 왔다. 이 더운 날 이까지 찾아온 게 나름 보람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꼭 들게끔 아주 중요한 포인트들을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